자, 수요일 코너 이 시간에는 탐방노트 가보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볼까요? 어떤 솔로엠입니다. 솔로엠. 어제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또 잘 나와가지고 뭐 1분기 때 실적이 워낙 이제 잘 나와서 2분기 때는 좀 주춤하겠지, 3분기 때는 더 그러겠지 했는데 계속 이제 좋아지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 회사는 지금 뭐 ESL 사업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자 가격 표시기, 네. 그리고 파워 모듈 사업부, 뭐 핸드폰 충전이나 노트북 충전기를 만드는 파워 모듈 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3-in-1 보드라고 해서 우리 3-in-1 보드? 이게 보통 저가형 TV에 들어가는 건데 흔히 말하는 올인원 하나의 보드에 3개에 대한 뭐 모듈이나 뭐 다른 부품들이 한 번에 들어가는 이게 그런 올인원 보드를 만드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보통 매출 비중은 30 비중이었는데 네. ESL이 성장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2분기 때는 거의 한 2배 성장, 이번 3분기 때는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87% 성장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마 매출 비중은 ESL이 이제 거의 40%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잘 나왔다. 네. 잘 나왔다의 기준은 뭐고 호실적인 이유는 또 뭔지? 네, 일단은 물론 ESL이 고성장은 계속 꾸준히 되고 있고, 이제 유럽의 경쟁사가 이제 이마고테그랑 프라이서 이제 2개가 있는데 이미 솔로엠은 전년도에 이미 2위까지 올라왔었고 시장에서, 근데 이마고테그 같은 경우는 한 6월 달쯤에 회계 부정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특히 월마트나 다양한 큰 대형 마트사에 대한 고객사가 항의에 솔로엠은 좀 갈 수 있는 좀 영역도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ESL의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사실 이거는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마트나 의료 쪽이나 이런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그만큼 ESL을 사용하는 수요가 전차적으로 지금 확대되는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3-in-1 보드 같은 경우는 이게 흔히 저가형 TV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코로나 이후로 계속 코로나 2000년도 초반에 워낙 이제 그때 교체 수요가 빠르게 나왔었고 그동안 TV가 판매 대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반등하는 흐름,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 가격 자체가 어느 정도 원가에 대한 비중이 좀 원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좀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꽤 세요. 3분기 매출만 네. 5,200억? 네. 5,300억 가까이 되고 Y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13% 네. 증가? 네, 맞습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453억. 네. 거의 89% 이제 YY 기준을 넘었는데 이 단순하게 ESL만 잘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사업부가 좀 원활히 좀 잘 되고 있었고, 이게 원래 원익 P&E와 같이 충전 산업, 자동차 자율주행이 아니라 전기차 네네. 충전 모델 사업도 본격적으로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는 점이 사실 뭐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좀 종목이기도 하고, 사이즈가 좀 있으니까. 사이즈도 있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수주도 이제 깔끔하게 계속 증가하는 판매도 나오고 있지만은 누적 한 1.6조 원까지 계속 올라오고 올해에 있습니다. 네. 1조 6천억 정도 매출을 보는군요. 작년 탐방 갔을 때 한 8천억 정도가 이제 수주 잔고였었는데 이 계속 네. 지금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속도가 지금 계속 이제 3만 원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4천억. 예, 여기서 한번 위로 뚱 갈 수 있는 부분이 내년에는 아마 진짜 솔로엠이 ESL 쪽에서는 세계 시장 1위를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조 4천억짜리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네, 그죠. 가기에는 좀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ESL이라고 하는 분야를 이게 B2C나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B2B라서. 뭐 B2B 쪽이 좀 강하고, 이건 기관 투자자나 네. 외국인 쪽이 관심을 둬야지 되겠는데, 자, 내년 초에 멕시코 신공장이 또 가동을 한다고요? 이건 뭡니까? 이게 원래 작년도에도 물론 멕시코 공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물론 그때는 뭐 리오프닝 이슈도 워낙 있었고 뭐 지연되니 뭐 비용 부담이 많이 되니 하면서 실적이 좀 오닝 쇼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멕시코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고, 결국 멕시코가 있다는 거는 이게 파워 모듈 사업부가 이게 북미 IT사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 충전입니다. 충전하는 파워 모듈 이거이기 때문에 북미 IT사면은 사실 A로 시작하는 그 회사에 이게 작년부터 꾸준히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상황이기 요즘 때문에 핀 타입 바꾼 회사. 예, 그쪽에 대한 본격적인 성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신사업인 EV 충전 모듈이나 기존에 하고 있던 뭐 LED 조명 파워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확대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3-in-1 보드나 파워 모듈 사업부가 안정적으로 성장이 사실 뭐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솔로엠이 예전 2년 전에 이제 솔로엠을 추천했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대부분 목표가를 45,000원, 4만 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분위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무르익을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부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건 사실 2년간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ESL은 고성장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파워 모듈 사업부는 지금 뭐 셋톱박스나 아니면 TV나 이 관련된 가전 제품들의 수요가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단타로 간다기보다는 이건 정말 장기간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1분기가 거의 성수기로서 시점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이 좀 시장에서는 조금 좋게 보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솔로엠을 먼저 탐방 리포트 첫 번째로 받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네, 시총은 좀 작긴 하지만 3천억짜리 회사죠. 10월달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고요. 10월부터 이제 네. 명동에 버스가 막 줄지어 쓴 거 맞아요. 보니까 이게 6월 이전까지는 월간 평균 매출이 한 17억에서 25억이었고 7월부터 9월까지는 40억. 그러니까 이게 8월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이 왔는데 물론 바로 9월 달에 바로 오겠죠. 그렇게는 하겠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성장이 안 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리오프닝이 됐고 중국도 어떻게 보면 작년 12월부터 이게 리오프닝이 풀렸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안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한번 쭉 올랐다가 9월 달에 쭉 빠졌었죠. 이제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왔는데 결국 10월 달부터 이제 40억에서 6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거의 50% 성장이 거의 된 상황인데 그 이유가 이제 본격적으로 명동이나 제주도에 특히 중국인들은 모바일 페이가 거의 80% 씁니다. 알리페이,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유니온페이. 그거를 이제 실제로 지금 여기 명동이나 충무로 근처에 가더라도 알리페이를 적용하고 있는 뭐 일반 뭐 제과점이나 이런 가게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을 했고 제주도에도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호텔에서도 바로 쓰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실제로 뭐 유럽이나 다른 태국 같은 국가에서는 이거를 수기로 환급을 해야 되는데 네. 실제로 이걸 핸드폰을 긁으면 자동으로 환급이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금 환급이 자동적으로 글로벌 텍스프리가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60,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텍스 리펀드. 텍스 리펀드라고 하죠, 그죠? 이거를 빠르게 중국인들이 오면 올수록 이렇게 한다. 물론 최근에 호텔 신라 뭐 대형 화장품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그 6월달에 또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 이게 한 3만 원에서 15,000원까지 15,000원을 써도 이걸 환급을 할 수 있는 한도를 낮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에 대한 혜택도 충분히 중소형 화장품에 쏠렸던 것도 이제 명동 올리브영이나 여기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텍스 프리에게는 이게 충분히 저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최근에 추경호 기재부 장관도 얘기를 했죠. 이거 1인당 한도랑 이거 체류 기간에 따른 최대 한도 250만 원까지 한도를 늘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아마 내년 1월부터 네. 시행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정확한 수치는 조만간 다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때에 대한 모멘텀이 좀 충분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이 뭐 다음 주나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분기 실적은 아까 말씀대로 40억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체 기간이었고 그러면은 이걸 시장에서는 악재 소멸을 볼 거냐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7월달에 60억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4분기는 굉장히 크게 올라갈 흐름이다라고 보면은 충분히 글로벌 텍스프리는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윗방향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회사는 지금 해외 법인이 거기 싱가포르랑 프랑스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에 태국, 스페인까지 지금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2분기 때부터 실적은 이미 돌아섰고 충분히 흑자로 돌아섰고 이제 성장성이 계속 보이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게 보네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잉그레드 우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듯이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종목들이 다 안 좋았던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개념을 뭐 잘 이해하시겠지만 텍스 리펀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외국인 분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가격 안에는 여러 가지 세금이 포함돼 그쵸. 있죠. 부가가치세, 뭐 내국인 뭐 내소세나 뭐 아니면은 특별 소비세 같은.
근데 외국인 분들은 그걸 사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써버리기 때문에 그 세금은 굳이 여기서 낼 필요가 없는 건데 낸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돌려주는 거죠. 네. 전산화 시스템으로. 네. 그게 하는 회사가 글로벌 텍스프리고. 글로벌 텍스프리고. 네. 근데 우리 지금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돌려주는 거 좀 뭐 후하게 돌려주지까는 모르겠네. 자, 내년 영업이익 61% 증가 전망 리포트도 나오긴 했는데 내년 시절 이렇게 기대해봐도 되나요? 네, 충분히 지금 물론 최근에 우리 2019년 대비해서 사실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냥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왔고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1,000원에 샀고 19년에 지금 13년에 1,300원을 쓴다고 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매출로 잡히는 숫자는 충분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중국이 계속 꾸준하게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중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싼 물건들을 많이 사긴 하지만은 이게 뭐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는 조금 고가에 대한 물건도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매출도 충분히 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스페인, 태국도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런 수기적인 시스템에서 자동화로 바꾸는 시스템을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좀 분위기라고 하면은 그런 관광객이 많은 국가들에 한해서 이게 점차적으로 국가들이 이런 법인들이 좀 확대해 나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많이 빠졌던 주가에 대한 흐름은 충분히 저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기업으로 글로벌 텍스필이 받고 그다음에 세 번째 기업 가볼까요? 네, 오늘부터 청약 시작한 오. 에코프로 머티리얼. 일반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네, 일반 청약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네. 어제 기관 청약. 수요 예정에 결과 나왔죠. 네, 수요추. 일단은 뭐 표현 자체는 흥행의 실패. 17.2대 1. 네, 공모가 희망 공모가 하단. 최하단.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에서 수요했던 그러니까 그 가격대 밑에 배정을 했던 애들은 이제 공모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공모 수량은 20% 줄어든 네. 게 시작하게 될 것 같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스의 주 매출처는 에코프로 BM. 예, 맞아요. 그게 한 85% 정도가 이제 에코프로 BM 나가고 있고 이게 네. 또 물론 월요일 날 이제 2차 전지들이 막 상한가도 가고 뭐 이러긴 했지만은 이게 기간 수요 예측이 11월 3일까지였습니다. 10월 30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2차 전지 주가들이 계속 이제 안 좋았다 보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지금 뭐 업황 자체도 안 좋고 글로벌 전기차 수요도 부진하고 하니까 생각보다 여기에 대한 공모가를 좀 싸게 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상한가 갔다가 어제도 이제 급락을 했고 물론 어제 에코프로는 반등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어제 에코프로 실적도 나왔고 물론 IR 콘코더 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는 오늘 많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관련 리포트가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뭐 4분기도 쉽지는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일반 공모 자체가 좀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물론 내일까지 청약이긴 하지만은 조금 분위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몸값 3조 원에 도전한다. 이게 약간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될지. 네. 그 뭐 피어한 그러니까 비교 대상 기업들을 이제 해외 뭐 해갖고 좀 많이들 얘기하신 것 같은데. 포스코 퓨처엠과도 비교도 하고 있고 네. 물론 이 회사 같은 거 경우는 말고 해외 회사들 예. 기업들이 많던데. 지금 이제 하이엔드 전구체 이제 기업이고 네. 그러니까 양극재 이전에 양극재 할물질로서 이제 전구체가 거의 원가의 한 20%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 김비호서 대표님 세미나를 이제 보긴 했었는데 네. 물론 지금 워낙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전구체를 우리가 중국에 거의 90%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재료비가 그쵸. 80%가 넘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에코프로 BM에 너무 비중이 치중되는 있는 게 아니냐 얘기를 했더니 물론 대놓고 그건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셨으니까 해외에 있는 한 기업과 지금 충분히 얘기 중에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네. 이거를 고객사 다변화를 시킬 예정이고 네. 물론 우리가 이거를 상장하고 났을 때 상장한 금액인 4천억 정도를 증설에 이제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물론 시장 자체가 이제 워낙 중장기적 성장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이게 지금 연간 생산하는 이제 캐파가 한 5만 톤 정도고 결국에는 이제 물론 많은 리포트가 나왔지만은 2027년까지는 20만 톤을 좀 생산하겠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 시장에서 이제 기관 애널리스트와 보는 관점은
전기차 수요가 생각보다 부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생산 캐파와 이게 수급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은 결국에 그게 재고가 되고 그러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는 좀 우려도 섞인 부분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3조에 대해서 부담 실제로 지금 공모가 하단을 시작하는 게 2조 4,600억 정도로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음 주 17일 날 상장하게 되면은 조금 시장에서는 부담을 갖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쪽 비교 기업하고 얘기들 많이. 중국은 이제 원료도 그쪽에 이제 코발트나 뭐 니켈, 하이오 코발트 같은 것들 물론 코발트는 뭐 콩고 이런데 또 뭐 있지만 그 중국의 대표적인 전구체 업체들은 영업이익이 한 4천억대 4,400억 나오는데 에코머티리얼스는 지금 영업이익이 한 155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중국 업체가 6조를 받는데 155억 받는 버는데 얼마 3조를 줄 수 있어?라고 이제 퀘스천을 자꾸 던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물론 계속 이제 그 IR 리포트에서도 2027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5만 톤에서 20만 톤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가격대는 충분히 3조에서 5조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거는 그냥 회사 입장에서 이제 보는 시각인 거고. 그렇죠. 희망이죠. 결국에는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도 그랬고 최근 현대차 그룹 그 콩쿨에서도 실제로 2025년까지는 사실 성장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라면은 그 이유가 결국에는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얼리 어댑터들의 전기차는 이미 충분히 많이 사는 상황에서 대중화된 그 수요가 생각보다 더딜 수 있다. 2025년까지는 적어도 그렇다면은 그 밸류 자체는 조금은 낮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충분히 저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17일에 대한 흥행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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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다 돼갖고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